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0장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있다가 확 성장하는, 경제 발전하고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경제 발전은 약간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경제 성장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해가지고 인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의 개념과 측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경제성장이라는 economic growth, 예, 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장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기 아니라 장기의 경제성장해서 장기적인,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장기의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변수가 실질 소득, 실질 국민 소득, 그러니까 실질 GDP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GDP가 점차 커지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질 GDP가 커지는 건데,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면 밑에 한번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가 있고 Y가 있는데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요 안에가 우리가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가 이렇게 밖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밑에 장기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완전고용 국민소득 그 수준을 자연실업률 하에서의 국민소득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AS 곡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장기 AS 곡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기 AS 곡선과 AD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장기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건데, 아니 성장률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실질 GDP가 얼마나 커지는가 그렇게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성장률로 표현합니다. 경제 성장률. 자, 그러면 이게 Y가 이제 GDP가 되는 건데 GDP가 얼마였다가 얼마나 증가하니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할게. 이렇게요. 아니면 T기가 그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밑에 분모에는 이전기의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증가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성장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박스 바로 밑에 화살표 보시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장률 할 때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실질 GDP야.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소문자로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거는 1인당을 뜻합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요게 뭐냐면 이게 경제 전체 소득이야. 경제 전체 관련된 GDP, 소득, 국민소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바로 인구 증가율, 인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6번에 경제 전체의 실질 GDP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증가했어. 경제 전체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인구가 증가했어. 그러면 Y가 100인데 인구가 10이라 할게. 그럼 얘가 10이잖아. 근데 얘가 22배 올라가는데 얘도 2배 올라가면 얘는 그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번 밑줄 치세요. 생활 수준의 향상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나타낼 때는
여기 1인당으로 표시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소득이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생활 수준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이거는 소득의 증가율에다가 여러분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입니다. 그래서 L분의 델타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전체의 증가율에다가 인구 증가율을 빼는 게 1인당 경제 성장률 1인당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우리 많이 쓸 거니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간단한 건데 경제 성장의 요인이 뭔가 한번 볼게요. 성장의 원천 요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자, 경제 성장이 실질 GDP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 GDP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곧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 생산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요. 생산함수, 노동과 자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노동의 투입이 증가하고 자본의 설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가 이제 노동과 자본 이외에 기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술 진보를 뜻하고요.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성의 향상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의 향상과 관련한 게 A,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뒤에 경제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로스 어카운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성장 원인 살짝 보시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노동과 자본은 양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기술 진보 얘네들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 성장과 관련한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론. 자, 우선 첫 번째 1번 보세요.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2번. 정부는 어떤 정책이 좀 더 바람직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요. 헤로트 도마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잘 안 합니다.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물론 그 이전에 아주 올드한 이론들이 있겠죠. 여기서 성장과 관련한 무수한 이론이 있는데 이 헤로트 도마 모형은 뭐냐면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3번에 보시면 1930년대 케인즈 이론을 동태화한 그래서 케인즈를 반영한 케인즈의 어떤 모형을 반영한 거예요. 자, 케인즈의 어떤 이론을 밑에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케인즈는 세상이 경제 성장인데 균형이라고 봤을까요? 불균형이라고 봤을까요? 이 불균형이라고 보는 거야.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균형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균형이 좀 더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를 뒤에 잠깐 보겠지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상정해요. 자, 이렇게 헤로트 도마 모형을 이용해서요. 쭉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신고전학파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솔로 모형 요게 이제 등장해요. 솔로라는 학자가 등장해가지고 요걸 설명하는데 이거는 신고전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면 케인즈의 상황에서는 불균형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를 좀 중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고전학파의 고전학파는요. 공급을 중시 여겨요. 생산, 공급. 물론 이제 요거는 엄밀하게 보면 케인즈학파랑 고전학파 모형을 짬뽕시킨 건데 직관적으로 요거랑 비교하게 되면 케인즈의 모형을 설명한 거니까 수요를 중시 여기면 공급을 중시 여겼다. 예, 그 정도 보시고요. 뭔가 균형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함수는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최근에는 내생적 모형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4번에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이라 불리는 솔로 모형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기는 하는데 기술 진보라는 게 외생적으로 주어져. 그래서 이제 요 솔로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외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외생적 성장 모형. 물론 얘도 마찬가지야. 기술 진보와 관련한 게 모형, 외생이라는 게 모형 밖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기술 진보나 이런 것들이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자, 80년대 솔로 모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수렴, 가설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생적 성장, 내생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발생하게 되는. 자,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하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땐 내생적 성장 모형이 잘 없었어, 교과서에. 그러니까 솔로 모형을 강조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솔로 모형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솔로 모형의 특징을 부각시키려면 당연히 이전 모형이 어떤 건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헤로트 도마 모형과 같이 해서 비교하는 게 예전 스타일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성장 이론하면 저 30년대면 이게 뭐야 100년 전 모형을 하긴 그렇잖아. 그리고 케인즈 상황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제성장 모형과 관련해서 내생적 성장 모형이 주된 어떤 성장 모형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생적 성장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부각시키려면 이전 거랑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솔로 모형과 비교해서 그래서 외생적 성장 모형과 내생적 성장 모형을 두 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 되고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뭐 어쩌다 요 특징 있잖아. 케인즈, 불균형이 일반적,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더 책에 좀 양이 많이 담겨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하실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장과 관련한 뭐 70의 법칙이 있는데 참고로 봐주세요. 어떤 변수가 x라는 게 있어요. x%로 변화한다 할게요. 그러면 어떤 파이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a인데요. 이 크기가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와 이 a로 2배가 되는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것인가? 약간 복리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x%로 만약에 증가율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70의 법칙이라 합니다. 70 나누기 x 하게 되면 x로 나눈 이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7%라고 할게요. 요건 7%씩 계속 경제가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10년 후에 2배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10년 후에 경제 성장의 규모가 경제의 규모가 2배가 된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률이 3%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 2는 6, 3, 3은 9, 한 23년 후가 되면 후가 지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 해석. 칼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칼도는 선진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뭔가 정형화된,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국가들의 거기서 나온 과거의 어떤 데이터와 발전 과정을 봐서요. 팩트를 하나 발견해냈다는 거죠. 경험적 사실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이것도 뭐 시험 문제 암기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냥 살짝만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자본 생산출량 비율이 되게 일정하다.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 산출량 비율이니까 이렇게 읽어요. 우리 분자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읽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지. KY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본 그대로 읽는 거야. 소득 산출량 이거에 따른 그냥 이렇게 하면 애매하니까 비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일정하단 말이야. Y분의 K가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y분의 k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가 일정합니다. 이거를요, 자본 개수 이렇게 표현해. 자본이 y에서 얼마나 차지하니? 자본 개수. 시험 문제 자본 개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예 그냥 y분의 k 이렇게 주어지니까 표현은 암기하지 마셔도 않으셔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지. 그 정도. 자, 그러면요. 거기 보시면 자본 산출량 비율도 일정합니다. 요걸 다시 뒤집어서 표현하면 얘가 일정하다는 것은 k분의 y도 이게 뭐야 이거? 그래요. 거기 나와 있듯이 자본의 평균 생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쓸게. 자본의 AP, K 평균 생산이 일정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노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자본 요거는 일정한데 전체 Y에서 차지하는 게. 근데 L분의 K 요거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노동보다는 자본의 투입 비율이 더 커진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1인당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자본의 증가율이 노동의 증가율보다 더 커지는 거야. 이걸 뭔가 자본이 투입되는 게 심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실질 이자율이 대체로 일정하다. 자본 수익률이 대체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나중에 평균 말고 한계로 할 건데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 자체도 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느낌 자체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 수익률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 이자율. 여러분 이건 미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질 이자율 R이라고 할까? R은 전체 Y에서 노동이 자본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지. Y 대비 자본의 한계 생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 이자율 자본 수익률이 대체로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일정하고요. 요거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이거 뒤집어서 K분의 Y가 일정하니까 한계, 자본의 한계 생산도 일정하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징이 되는 것이고 자, 총소득에서 자본과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게 일정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이 차지하는 것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Y를 만드는데 비율이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1인당 실질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노동의 평균 생산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가 밝혀내는 사실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칼도가 얘기한 뭐 정형화된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이런 용어 있잖아. Y분의 K 자본 계수 그리고 L분의 K 이런 것들 용어들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로트 도마 모형인데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트 도마 모형 이렇게 있는데 하지 않고요. 대신 솔로 모형과 비교해서는 보기 지문에서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서 가볍게 아예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봅시다. 자, 우선 한꺼번에 묶어서 할게요. 1번 개요. 헤로트와 도마는 케인즈 이론을 동태화하여 그래서 케인즈의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인즈의 성장 모형 이렇게. 자, 그래서 헤로트 도마는 케인즈의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에 얘기했고요. 2번 공급 능력 증대와 함께 총수요 측면도 고려해서 약간 그러니까 공급은 당연한 거지. 경제 성장이니까 수요 측면도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기본 가정 거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은 N으로 일정하고 N이 뭐냐면 인구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률이 또 일정합니다. 감가상각률도 일정하고요. 저축은 소득의 일정한 비율만큼 사용됩니다. 저축 요거는
전체 소득 대비 저축이 얼마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문자로 쓰면 전체 저축액이고요. 저축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별표하세요. 거기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입니다. 그래서 솔로 모형과 비교하려면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상정했습니다. 이건 뜻이 뭐냐면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생산함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V분의 여기 보시면 둘 중에 작은 거죠. 작은 거고. 그래서 뭐 V분의 그 다음에 거기 K 뭐 알파분의 L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둘 중에 작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상정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뭐 수치 예부터 이렇게까지는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축적과 관련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하지 마시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예, 안 나와요. 자, 그리고 5절 가보시면 자연 성장률과 적정 성장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 성장률 이거 결론은요. 솔로 모형과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있죠. 별표 아시죠? Y가 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인구 증가율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도 볼게요. 적정 성장률은요. K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 이것만 그냥 아시면 되는데 이 결과는요. 솔로 모형하고 결론이 똑같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팔이 이렇게 되고 다리가 이렇게 크고 이러면 이게 약간 성장하는 게 좀 불균형이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뭔가 적정한 제대로 성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키가 커지면서 얼굴과 팔다리, 몸의 비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적정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6번 하나 밑줄 치세요. 노동과 자본이 10% 모두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노동과 자본이 10% 증가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완전 고용이 되면서 요거 Y라는 국민소득도 10%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균형 조건에서 기본 방정식 헤로트 도마 모형의 성특징 나와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온 어떻게 하죠? 아니 나온 적이 없다니까. 자, 그리고 헤로트 도마의 특징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적어 보시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아니 헤로트 도마 모형은 불균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불균형. 요거 케인즈는 그래서 케인즈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강조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불안정한 특성이 있어요. 불균형보다 이제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 균형 얘기했을 때 균형이 안정적인 균형과 불안정적인 stable, unstable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온티에프 이렇게 생산 함수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때문에 불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만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솔로 모형의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헤르트 도마 모형과 달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아니라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우리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솔로 모형의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